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1년 새해맞이 부자 시리즈 초대 손님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건설사 출신 1호 애널리스트입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20, 30대들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할 때 영끌 투자, 뭐 영끌해서 집을 산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저희가 현황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정확하게 진짜 그런지 네.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 근데 최근 1년간 서울에서 집 산 분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60%가 30, 40대로 이렇게 통계로 잡힙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이고요. 과거에는 40%가 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30, 40대가 많이 샀다. 그런데 또 많이 사는 요즘에는 서울에 집을 사시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네. 내가 돈을 어디에서 마련했는지. 갑자기 막 주거나 꼬우니까.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또 분석해 보면 네. 그 중에서 한 40% 정도가 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고요. 30, 40대가. 예. 그래서 또 그 중에서 자금 조달 중에서 12%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사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주택담보대출 이거 받는 것뿐만 네. 아니라 네. 신용대출 받았어요. 마이너스 통장 아시죠? 그렇게 받아서 사는 비중이 과거에는 2, 3%밖에 안 됐는데 네. 갑자기 1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현황을 보면 30, 40대가 확실히 이 집을 사는 비중이 많아졌고 네. 그리고 최대한 빚을 일으켜서 네. 끌어당겨서 네. 집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집을 산다는 얘기는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에 한 표를 던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과연 그럴까요? 지금이라도 이렇게라도 사야 되는 건가요? 뭐 그거는 계속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사는 이유가 네. 그렇게 전망보다도 과거에 있는 거죠.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네. 올랐고 지금 또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전세가가 오르니까 더 심리적으로 맞아요. 이제 네. 위축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 집이 없었고 그다음에 전세가가 오르니까 빚을 막 일으켜서 집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심리에 쫓겨서 하는 결정은 사실 조금 우려가 저는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거고요. 네. 실제로 시장의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2021년부터 집값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네. 그렇게 되면 최근 한 5년간 집값이 서울 집값만 80% 이상이 올랐는데 네. 이렇게 오른 집값에서 빚을 일으켜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세가 말씀도 해주셨는데 수도권 뭐 집중된 안쪽 지역의 전세가가 오르니까 이럴 바에는 이 돈을 가지고 수도권 약간 외곽 지역에 집을 살 수 사버리지. 있으니까 그쪽까지 다 올라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근거가 내가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네. 밀려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집값이 어떤 집값이 더 많이 오르냐면 약간 중저가 주택 그리고 외곽 그리고 규제가 없는 지역 그렇죠. 이런 지역에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5, 6년간 집값이 계속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급등하거든요. 네. 이렇게 높은 가격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이 오르는 또는 내리는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신호 같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거든요. 어느 지역에 내가 너무 살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요. 네. 그런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지는 않아요. 그건 원래 그랬잖아요. 살고 싶은 마음이 내가 막 다이아몬드 사고 싶다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계속 오르진 않잖아요. 사고 싶은 마음하고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누군가 사는가 누군가 파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네네. 가격을 움직이는 게. 그래서 결국엔 시장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집값은 수요 중에서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을 일으키는 건 그러면 수요하고 수요가 예를 들어서 증가하면 가격이 오를 거고요. 네. 수요가 많아지면.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수요가 없어지면 가격은 빠질 테고. 네. 그렇죠. 반대로 또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빠질 내려요. 테고. 공급이 감소하면은 가격이 오르겠죠. 네. 반대로. 이 부분엔 동의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그 수요와 공급을 뭐냐? 그 수요와 공급이 뭘까?
집값을 움직이는 그걸 이제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예요? 근데 수요라는 게 많은 분들이 뭐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구 수라든지 인구 수를 얘기하는데 네. 그건 항상 실수요라고 그래서 일정해요 매년. 가격의 변동을 일으키는 수요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수요는 뭐냐면 투자하려는 사람. 아.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통계로 보면 최근 5, 6년간 집을 한 채에서 두 채로 산 사람들이 네. 무려 80만 채를 사가요. 아. 전국에서. 그래서 약 한 다주택자가 전국에 220만 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을요 한 채 갖고 있으면 사실은 투자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면 다른 집값 다 올랐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사실. 맞아요. 그래서 올랐다고 그래서 물론 뭐 없으신 분들보다 한 채 있으신 분이 그나마 이제 좋으시지만 네. 예를 들어서 한 채 있다고 해서 뭐 이 집을 팔 수도 없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꼭 한 채를 더 산단 말이에요. 이 수요가 매년 변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는 거고, 네. 그죠? 수요가 많아져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줄어들면 가격이 빠지는 거죠. 근데 그동안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 가격도 의미가 있어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아져요. 네. 갭 투자 같은 거. 그렇죠. 내 돈이 적게 들어도 예. 되니까. 예. 그러네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항상 투자 수요를 올리는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여러분 결정할 이렇게 개념 규정이 필요한 게, 자, 집값을 한국 집값을 올리는 건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냐 줄으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세값이 올랐지만 개투자를 하려니 1가구 2주택에 뭐 대한 규제가 많잖아요. 그런 어떤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덤빌 수는 없다. 그렇죠.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이제 조정 지역, 그러니까 규제하는 지역에서 2주택을 사실 때 한 채를 더 사시면 취득세를 8% 내셔요. 네. 엄청나게 세 주택 사면 12%예요. 그러니까 뭐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거의 1억 세금 내는 거죠. 1억 내고 출발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네. 시중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확 줄고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이게 이번에 도입됐는데 왜 중요했냐면 그동안은 한 채 사도요 세금이 비싸다고 했잖아요. 세금을 많이 낸다고 했는데 대부분 보유세나 양도세예요. 이건 뭐냐면 내 이익에 기반한 세금이에요. 네. 그래서 별로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돈 벌었으니까 내도 그치, 되지 뭐 그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내고 시작하는 취득세니까. 겁니다. 10%를 내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이게 비유가 이런 비유가 들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박장은요 네. 그 입장료를 안 받아요. 가서 잃을 거니까. 그래야 투자하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적게 네, 낼수록 네, 투자하는 네. 사람이 많아져요. 라스베가스의 호텔 숙박료는 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도박하면서 도박하면, 이렇게 네. 이익을 줄 테니까. 아니요, 왜냐면 들어가는 게 내가 진입하는 장벽이 낮아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그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취득세가 올라간 거는 자 투자하려는 그런 장소에 입장료가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확 줄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투자 수요가 준다고 해서 가격은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안 팔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집이라는 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공급이 또 중요해요. 네. 공급인데 어떤 공급이냐면 팔려는 공급. 새로 만들어서 분양하는 거. 아니요.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 다주택자가 많다고 팔려고 내놓는다 이거죠. 그렇죠.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없으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네.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려면 팔려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보면 아까처럼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많은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놨어요. 네. 공급이 감소했어요. 네. 저희가 숫자로 보면 2013년, 14년도에 서울에는요. 네. 100채당 10채는 매물을 내놨어요. 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10%? 네, 10%가 네. 매물을 돌았어요. 근데 지금은 4%로 줄어요. 네 채로요. 오를 것 같으니까 안 내놓죠. 안 내놓죠. 네. 안 내놓죠. 네. 안 내놓죠. 네. 그리고 내놨다가 판 사람들 보면은 막 싸게 판 것 같고 네, 이러니까 그렇죠. 안 내는 또 거예요. 오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투자하는 사람 많아지는데 매물은 감소한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급등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남 핵심 지역 보면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그 집을 1억에 샀어요. 네. 그리고 30년을 살았어. 근데 지금 그 집이 3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29억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어떻게 그걸 내야 팔겠어요? 돼요. 그렇게 오래 내야 살아도. 돼요. 예. 그걸 누가 어떻게 팔겠어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주택자가 장기 거주하면 네. 사실 많이 내진 않아요. 양도 차익을. 어. 예, 양도세를. 그래도 29억인데 양도 차익이. 근데도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매물을 또 결정하는 건요. 다주택자예요. 그게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또 양도세를 많이 내죠. 엄청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못 내놓는다고. 그렇죠. 근데 내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내년 6월 이후에 팔잖아요. 네. 그럼 양도세를 더 내요. 아, 이 지금보다도 더요? 엄청 내네, 그러면. 10%포인트가 증가돼요. 그럼 반 이상을 양도세로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보유세도 엄청 증가해요. 그렇죠. 다주택자가. 두 개 갖고 있으면 세금이 많아져요. 종부세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값은 올랐죠. 갖고 있으면 보유세 많이 내죠. 양도세 오르죠. 그러면 집을 이제 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증여해버리던데? 증여할 사람 다 했어요. 이미 다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증여도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증여를 한다는 건 또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미래 수요를 줄이는 행위잖아요. 그 자녀들이 시장에 와서 집을 한 채 그치, 샀어야 그치. 되는데 네, 그렇죠. 증여라는 거 이거는 시장에 또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을 할 거예요. 네, 길게 보면. 네. 그래서 내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은 내려가겠죠. 그렇죠. 네. 그동안 집값이 오르는 건 정확히 이 반대 현상 때문이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팔어. 네. 그리고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많아.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반대 현상이 난다.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또 길게는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냐면 정부가 자꾸 사람들이 집이 모자라다고 막 하니까 네. 집이 모자라 이러니까 또 자꾸 지어야 되죠. 이제 많이 지어줄게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2024년, 25년부터는 집의 절대량도 엄청 증가해요. 거의 40만 가구 이상. 네. 그럼 이게 시장에 저희가 뭐 집을 1, 2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장기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7년 동안 집을 보유하고 네. 계시고 자기 집에 사시는 건데 그래서 향후로 이런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시장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 막 심리에 쫓겨서 무주택자고 전세가가 오른다고 해서 가격이 높은 가격에 사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시장의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네,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집을 꼭 사야 되는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네요. 집값이 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집을 사는 분들이 집이 없으신 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하는 사람들은 집에 안 산다니까요. 음. 심리에 쫓겨서 높은 가격에 대출 막 일으켜서 네. 그리고 그동안 하나도 막 비규제 지역에 막 저런 데 가서 이게 저런 데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게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누가 집을 팔겠어요? 그분들한테. 있는 사람들. 집을 두 채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줄 사람이 없어야 집값이 빠지는데 집을 내놨는데 더 높게 받아가요, 그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쨌든 단기적인 현상이지만 야, 진짜 이 자본주의 무섭네. 네. 있는 사람은 더 벌고 이런 사람들은 없는 사람은 더 비싸게 사고. 꽃길 깔아주는 거예요. 자, 이제 비싸게 팔고 나가세요. 무주택자를 위한 이렇게 부동산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무주택자들이 집값은 올랐어요. 전세가는 올라요. 나 이 집 살고 싶어. 살고 싶은데 대출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대출되거나 아니면 내가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가서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곽으로 나. 네. 그래서 이분들이 대출이라도 그럼 해줘. 네. 왜 그럼 사다리를 끊었어? 아니, 무주택자니까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 그 가격이 너무 비싼 가격이라면 네. 사실은 비싼 아파트. 아주 네. 비싼 아파트.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본인이 대출 감당해서 비싼 아파트 사겠다는데 그 자유의사인데 그걸 왜 막냐고. 그거는 사실 금융 시스템으로 볼 때, 정책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네. 저희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요, 대출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네. 집값을 제대로 그럼 잡아라고 얘기해야죠. 집값을 잡아라. 그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저는 정책이 최근에 좀 이 집값 이렇게 앙등 현상을 일으킨 또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예, 문제. 네. 예. 근데 정책이 계속 어쨌든 교정되고는 있거든요. 사실은 뭘 발표할 때마다 참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또 막 뛰고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착착 피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까처럼 막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집을. 음.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내 집이 없어서 화난 게 아니고요. 누군가 집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화난 거예요. 그게 누군가는 그런 소식이 들리거든요. 누가 집을 샀는데 야, 뭐 무슨 몇 억이 두 배 올랐다더라. 올랐어. 뭐 네. 어떤 집은 2배가 올랐다더라. 그렇죠. 뭐 이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괜히 손해 보는 듯한 느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엄청 불안하고 지금 네.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네. 사실 본질적으로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철저하게 지금 투자 시장화돼서 네. 주식 시장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버스 대절해갖고 가서 임장이고 하거든요. 가서 보고 막 왕창 사요. 그러니까 그 살고 뭐 이런 그 주택 고유의 의미가 아닌 그냥 어떤 물건 같이 그냥 그렇죠. 예, 예. 왜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주택 시장은 다 똑같잖아요. 다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상품처럼 이제 거래가 돼요. 네. 어디에 몇 평이면 얼마 네, 이런 식으로 뻔하니까. 값이 딱 그래서 정해지니까. 이제 보지도 않고 전화해서 얼마예요? 알거든, 그게. 그러면 한 5채 주세요. 이랬어요. 아유. 그러면 진짜 투기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투자 투기화 네. 돼 있는 거예요, 시장이. 어. 그런데 이 투자와 투기화 돼 있는 시장에서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뭐예요? 그게 뭐냐면